안녕하세요. 수학을 가르치는 박성영입니다. 이번 이제 세 번째 영상에서는요,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구조적 해석에 대한 얘기를 두 번째로 이제 해보게 될 텐데요. 자, 보시면 우리가 지난 이제 영상에서는 뭐에 대해서 좀 집중 탐구를 하는 시간을 가졌냐면 요 공식이지, 이거. 그치? 자,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일 때 우리가 2분의 n 곱하기 a1 더하기 an이 각각의 항의 의미하고 그 다음에 등차 중앙의 구조까지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자, 이번 시간에 좀 제대로 볼 거는요, 요 녀석이에요. 요 녀석. 자,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느냐인데, 많이들 아시겠지만 솔직히 이걸 이 자체로서 해석하진 않죠. 그쵸? 자, 그래서 정확하게는 일단 이 녀석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자, 얘를 쭉 전개를 했었을 때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식인, 자, 2분의 d의 n제곱에 플러스 PN이요. 요거에 대한 집중 탐구를 우리가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을 이제 해석하는 방법은 뭐 그냥 계산으로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지금까지는 조금 특이하게 이제 함수로서 우리가 해석을 할 거거든. 자, 그래서 함수로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함수로 해석을 하는데 이 녀석은 절대로 함수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어.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좀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녀석을 다시 한번 써볼게. 자, 2분의 d에 n제곱 더하기 pn이라고 한다면, 자, 일단 첫 번째 생겨먹은 걸 하나하나 보시면, 자, 얘는 n에 대한 2차식이에요. n에 대한 2차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상수항이 없습니다. 상수항이 없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자, 두 번째는 자, 2차항의 개수가, 자, 2차항의 개수가 바로 2분의 d가 된다라는 거. 2차항의 개수가 2분의 d가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SN이라고 주어졌을 때 이 녀석의 식의 생김새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공차를 끄집어낼 수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보면, 자, SN이 만약에 2n 제곱에다가 플러스 3n이다라고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2차항의 개수가 2분의 d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d가 몇이어야 되겠어? 4여야지만 2분의 4가 2가 되는 거 맞지? 그치? 자, 그래서 이 녀석으로부터 나오는 일반항 A에는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이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얻어낼 수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텐데,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할 거냐면요. 자, SN이라는 녀석을 2차 함수의 그래프로 우리가 해결을 한번 해볼 거야. 2차 함수의 그래프를 해결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원래는 얘들아, 지금 SN이 n에 대한 2차지. 그치? 그래서 정확하게는 2차 함수는 아니거든. 자, 근데 그 정의역을 만약에 자연수로 제한을 시키게 된다면 이 녀석도 2차 함수의 일부가 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2차 함수로서 해석을 할 텐데, 자, 그러면 2차 함수는 당연히 함수는 그래프로서 해석을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일반적일 거고, 뭐 원래는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라던가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도 나올 텐데, 자, 편의상 이런 식으로 그래프만 한번 볼게. 자, 그러면 지금 이 녀석을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얘는 아래로 볼록이잖아. 그치? 그러면 2차 함수의 볼록성은 뭐랑 관련이 있어? 2차항의 개수와 관련이 있지. 그치? 자, 2차항의 개수가 뭐면 되겠습니다? 양수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고요. 따라서 얘가 d가 양수인 경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위로 이렇게 볼록한 경우, 자, 위로 볼록한 경우라고 보시면, 자, 이 경우는 공차가 몇인 경우에요? 음수가 되는 경우겠지. 왜? 위로 볼록이니까 2차항의 개수가 음수인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양수면 밑으로, 공차가 음수면 위로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 자,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대칭축이겠지. 그치? 그럼 대칭축은 여기서 마이너스 2 곱하기 2차항의 개수분의 1차항의 개수니까요. 자, 그 대칭축이 마이너스 d분의 p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얻어내실 수 있을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2차 함수에서 대칭성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좀 해결을 하게 될 텐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아까 뭐라 그랬냐면, 처음에 자, 함수로서 우리가 SN을 해석할 수도 있는데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때도 있다라고 했어. 자, 그러면 명확하게 한번 구분을 해줄게. 자, 우리가 함수로서 SN을 해석하려면 2차 함수의 가장 중요한 성질이 뭐야? 대칭성이지. 그치? 대칭성이란 말이야.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SN은 정확하게 2차 함수가 아니야. 왜? 정의역이 뭘로? 자연수로 제한이 됐단 말이야. 그치? 자, 그래서 이 녀석은요, 만약에 자연수끼리에 대칭성이 있게 되면, 자연수끼리에
대칭성이 있을 때만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는 게 편해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 만약에 여기가 n이 4일 때라고 쳐봐. 자, 근데 띠디디디디 같아져서 얘가 n이 만약에 뭐 12일 때라고 나왔어. 자, 그러면 4하고 12하고 같다라는 얘기니까 함수값이 이것들끼리는 자연수의 대칭성이 있습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거고, 자, 그때는 SN을 그래프로 해석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쵸? 자, 그런데 만약에 얘들아 여기가 10이라고 쳐봐. 근데 여기가 11이라고 해볼게. 자, 그래서 대칭성이 안 돼. 조금 더 왼쪽에 해볼까? 자, 이쪽을 내가 11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자연수끼리 대칭성이 나오겠니, 안 나오겠니? 당연히 안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용을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대칭성이 우리가 주어졌을 때, 조건상에서 주어졌을 때 사용한다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가장 대표적으로 대칭성이 주어진 건 뭐가 있냐면 SP가 뭐가 된다? SQ가 된다. 두 자연수 Q에 대해서 SP가 SQ가 된다라는 자연수에 대한 함수값이 같은 경우가 생기게 되면 우리가 그래프로서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아니면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딱 생각을 해두시면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은 문제에 적용하는 게 그렇게 아주 쉬운 편은 아니거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알고 나면 간단하지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문제들로 좀 몇 군데를 뽑아봤는데요. 자,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1번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는 2019년 7월 이제 교육청에 출제가 된 문제인데, 자, 보시면 AN이 등차수라고 나왔고, 자, 그 다음에 S 구하고 S 18하고 같다라고 그랬거든. 자, 얘들아, 이게 핵심인 거야. 이게 핵심인 거예요. 자, 이유는 뭐냐면 지금 봐봐. 얘가 자연수지. 그치? 자연수끼리의 함수값이 서로 같습니다. 즉 뭐야? 선생님 어떻게 표현했었지? 자연수끼리의 대칭성이 있습니다 라고 표현을 했었지. 그치? 자, 그래서 그 대칭성을 여러분들한테 확보해주는 조건이 되는 거고, 따라서 뭐를 이용할 수 있다? 그래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S 구하고 S 18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TN이라는 게 조금 복잡하게 나왔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자, TN은 SN의 값들의 집합이야. SN의 값들의 집합인데, 자, 이 값들의 종류가 몇 개가 나오고 싶냐면 13개가 나오게끔 하는 n의 값들의 합을 구하세요. 요렇게 일단은 나왔죠. 그쵸? 자, 그러면 자, 이번 문제는 자, 어떤 식으로 한번 해볼 거냐면 우리가 어찌됐든 그래프를 이용을 할 거거든. 자, 그래프를 이용을 할 텐데, 자, 요렇게 돼 있어서요. 조금 더 이쁘게 그려볼까? 자, 그래프를 이용을 할 텐데요. 이렇게 돼 있고, 자, 만약에 얘들아 SN 그래프가 이차함수니까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생각을 해봐. 자,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한번 놔둬볼게. 자, 그러면 1부터 n까지 우리가 근데 구하려고 했는데, 자, 뭐라 그랬어 문제에서? S 구하고 S 18하고 같다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S 구하고 S 18하고 같습니다. 말이 안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어떤 식의 그래프가 된다라는 게 바로 확인이 될 거냐면, 자, 이런 식의 우리가 그래프가 되겠습니다라는 게 확인이 되겠죠. 그쵸? 자, 물론 뭣도 가능할 거냐면 아래로 볼록인 것도 가능할 거야. 왜? 우리한테 지금 뭐가 없어요? 공차가 양수다 음수다에 대한 조건이 없잖아. 그치? 그런데 일단은 첫 번째, 자, 위로 볼록인 경우만 한번 볼게. 자, 그러면 S 조금 더 크게 그려볼까요? 자, 조금 더 크게 그리면요. 자, 얘를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자, 그러면 S9하고 S18하고 같다라고 했으니까 선생님 보통 이런 식으로 한번 잘라볼게. 자, 얘가 9일 때라고 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이 몇이 되겠습니다? 18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얘네 둘의 함수값은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지금 9하고 18끼리 대칭성이 있으니까 얘를 가운데로 이렇게 잘라버리게 되면, 자, 대칭의 기준이 되는 대칭축이 뭐가 될 거냐면, 대칭축이 자 2분의 27이 되겠습니다 라고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함수값들끼리 지금 같아지게 하는 걸 볼 거거든. 왜? 우리가 원하는 건 함수값의 종류가 몇 개가 되고 싶은 거야? 13개가 되고 싶은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함수값이 같아지는 걸 한번 보시면요. 자, 지금 2분의 27은 자 여기쯤에 몇이야?
13이 있으면 자 여기에 뭐가 있을 거다? 14가 있을 거고요. 자 여기에 12가 있으면 자 여기에 몇이 될 거다? 15가 이렇게 있겠지. 그치? 자 그래서 지금 조금 더 왼쪽에다가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14, 15하고 자 11, 그 다음에 16, 그 다음에 10하고 몇이 되겠어? 17 이런 식으로 같아질 거란 말이지. 그치? 자 그래서 여기서 문제 주어진 것처럼 9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18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자 9하고 18로 이렇게 해버리게 될 텐데, 자 그러면 우리가 함수 값들의 집합이 함수 값들의 종류가 13개가 되고 싶다라고 했으니까 1부터야. 자 보시면 자 1일 때 값, 2일 때, 3일 때 전부 다 다를 거고요. 자 1, 2, 3, 4, 5, 6, 7, 8, 9 해서 여기까지 9종류가 나올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10, 11, 12, 13까지는 우리가 괜찮을 것 같아. 맞지? 근데 만약에 n이 14라고 한번 해볼게. n이 14라고 하시게 되면은 자 13일 때의 SN의 함수값하고 14일 때의 SN의 함수값이 어때? 둘이 똑같은 거 맞지? 그치? 자 그래서 다시 n이 13일 때는 우리가 n의 tn 즉 SN의 함수값들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가 됩니다? 13개가 된다는 확보가 됐는데 n이 몇일 때도 마찬가지야? 14일 때도 마찬가지로 얘도 몇 개가 되겠습니다? 13개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확인이 되지. 다시 왜? 14일 때 함수값, 13일 때 함수값 둘이 같으니까 집합해서 하나로 취급되겠지. 그치? 자 그럼 마찬가지로 15일 때도 같아질 거고 자 16일 때도 같아질 거란 말이야. 그치? 자 그러면 어디까지가 전부 다 원소가 같을 거냐면 여기서 14, 15, 16, 17에서 지금 대칭축이 27이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 그래프에서의 x절편이 27일일 텐데 자 26까지는 뭐랑 같을 거다? 얘는 S1하고 같을 거다라는 게 확인이 되시지. 그치?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달라지는 게 27이 되면 자 n이 만약에 27이 되면 몇이 나오는 거예요? 27이 되면 기존의 함수값들에 대해서 함수값이 몇이 되는 거? 0이 되는 게 추가가 되잖아. 그치? 자, 그래서 n의 tn이 몇이 되겠습니다? 14가 돼서 여기부터는 안 된다라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결국에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는 게 n의 값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그 합은 13부터 몇일까지요? 26까지 여러분들이 합을 구하시면 되는 거고 자 따라서 자 13 더하기 14 더하기 부다다다 가다가 26까지 더하시게 되면 뭐 등차 수열의 합을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시면 될 거고요. 자 계산을 하시게 되면은 273이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계산이 가능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녀석도 대칭성이 나왔으니까 뭐 그래프를 이용한다라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전개인 것 같아. 자 그래서 1번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자 이제 2번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 텐데요. 자 2번 문제는 조금 조건이 까다롭거든요. 자 그러면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문제를 보시면 첫째 항이 70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자 그다음에 뭐 SN은 우리가 알던 대로 첫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고 자 가족권을 보시면 얘가 나왔지. 그치? 자 1번 문제에서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프를 이용할 수 있게끔 우리한테 확보를 해주는 조건이다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래서 얘를 통해서 우리가 뭐 한다? 그래프로서 접근이 가능하게 됐다라는 거를 일단은 생각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나조건을 보시게 되면 자 AN이 SN보다 작은 N의 최대값이 36입니다. 이렇게 나왔거든. 자, 그래서 나조건은 이제 조금 어색해 할 수 있을 텐데 자,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해볼게. 자, AN을 이렇게 한번 넘겨볼게. 자, 그러면 얘는 0에다가 SN 빼기 AN 이렇게 됩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쵸? 자, 그런데 한번 볼게 얘들아. SN이 뭐야?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지. 그치? 거기서 n번째 항을 뺐대. 그치? 자, 그러면 이 녀석은 결국에 뭐랑 똑같을 거냐면 첫 번째 항부터 n-1번째 항까지의 합이랑 똑같아질 거야. 그치? 자, 그래서 나조건은 결국에는 Sn-1이 뭐보다는 큽니다. 자, Sn-1이0보다 크게 하는 n의 최대값이 36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치? 자, 여기까지 괜찮을 거야. 자, 그러면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 자, 봐봐. 그래프로 접근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좌표평면 이렇게 그려볼 거고요. 좌표평면 이렇게 그려볼 거고 자, 첫째 항이 70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S1이 70인 거 맞죠? 그쵸? S1이 70이면서
대칭성을 가져야 된대. 그럼 당연히 그래프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위로 볼록한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대칭성이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나 조건을 이용해서 보면 n의 최대값이 36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거냐면 S, n에다 36 집어주면 35는 0보다는 커. 그치? 자, 그런데 n에다가 37을 집어넣게 되면 S에 36은 0보다 크면 되니 안 되니? 안 될 거라고. 왜? 그러면 최대값이 36이라는 게 깨지잖아. 맞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은 뭐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36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러면 다시 정리 한번 해보자. 자연수끼리 대칭성이 있으면서 S35는 0보다 큰데 S36은 0보다 작거나 같대. 그치? 자, 그러면 여기가 몇이 되겠습니다? 36이 될 거고요. 자, 여기 앞에가 바로 직전이 바로 뭐가 됩니다? 35일 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치? 자, 그러면 대칭을 우리가 써버리게 되면요. 여기가 0이 될 테니까 0하고 36 사이에 대칭을 구하시게 되면 n이 몇이 되겠습니다? 18이 바로 대칭축이 되겠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자, 2차 함수에서 대칭축은 함수값이 최대가 되게 하는 x좌표, 여기서는 n의 좌표 되는 거 맞지? 그치?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구하라고 한 게 sn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 sn은 결국에는 뭐를 구하는 거야? S18을 구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선생님 S18을 구하려면 결국에 공차하고 첫항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첫항은 알고 있으면 공차만 알면 되겠네. 그치? 근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자, 왜 그러냐면 지금 봐봐. SN이라는 녀석이 0일 때 0이고 36일 때 0인 2차 함수지. 그치? 그러면서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2차의 개수가 뭐가 됩니다? 2분의 d, 공차가 됩니다. 이렇게 됐거든? 자, 그러면 나는 2분의 d에다가 n에다가 n-36이요. 이렇게 식작성을 한번 해볼 거야. 괜찮지? 자, 그런데 문제에서 보면 첫 항이 몇이래? 70이래. 그 말은 무슨 얘기야? A1이 70이면 S1도 70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n에다가 1을 빵 집어넣어 버리시면요. 자, S1은 1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35의 D가 나올 것이고, 자, 얘가 몇이 되는 거예요? 얘가 70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자, D가 몇이 되는 거야? D가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쪽에다 살짝 빼서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SN은 D에다가 그냥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시, 미안해요. 마이너스 2가 아니라 마이너스 4겠구나. 그치? 마이너스 4겠죠? 자, 그러면 D에다가 마이너스 4를 집어넣어 버리시면 SN은 그냥 마이너스 2에 N에다가 N 마이너스 몇이 나와요? 36이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SN의 최대값일 거고 그거는 S18이 될 때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은 바로 구하실 수 있는 게 S18을 구하시게 되면요. 자, 18의 제곱, 근데 마이너스 붙이고 마이너스 2 곱해버리시니까 자, 답은 몇이 나올 거냐면 648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번 문제도 대칭성 이용하라는 거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얘가 바로 어디서 이제 x절편이 나오는지까지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함수를 이용해서 그리고 함수를 통해서 SN에 대한 식작성까지 이제 확인할 수 있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등차 수열의 그 합의 구조적 해석에 대한 두 번째 문제를 좀 풀어봤었는데 이 녀석은 저희가 마지막 네 번째 강의에서 좀 더 관련 문항을 풀어보도록 할 거고요. 자, 세 번째 강의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